하가정 하층문화에서 이 유물이 나온 거예요. 이 유물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전지 모습. 정전제죠. 아무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 이렇게 그럼 이게 뭐 어떤 용도로 썼을까? 어떤 분이 이것은 아마 그때 관리들이 정전제 설명하려고 이게 손바닥만 해요. 조그만해. 정전 벽돌인데 조그만데 아마 이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당신 땅은 이거요. 당신 땅은 이거 이렇게 농민들한테 정전제 설명하려고 저걸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반한 아이디어를 해주더라고. 예?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여기 우화량이라는 약간의 우화량 얘기했죠. 이 우화량이라는 곳에서 정전 벽돌이 나왔어요. 인사장 보면은 제가 일부러 각골문으로 써왔어요. 인사장 보시면 이걸 보시면은 각골문으로 표기되는 글자는 오래된 글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 한자로만 나오는 글자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글자도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골문으로 표기되는 글자들은 이것은 최소한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 들은 문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자는 그 뒤에 나온 거구나. 글자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각골무늬로 인사장을 제가 써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은나라 문자니까 내가 각골문을 멀리 했었는데 이제 내가 처음 생각이 맞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고조선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각골문을 해석해야겠구나. 이거예요. 왜? 지금 다 중국 시각으로 각골문을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내 심정적으로 멀어진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각골문을 해석하면은 이제 우리 문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거든. 이거 정말 엉뚱한 발상인데 옛 문자를 바라보면 그것이 꼭 누가 창안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은나라 각골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역사를 좀 더 가깝게 직접 이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자에 접근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정전제예요. 이게 참 이게 이런 이제 정전제인데 요거 보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정전제라는 게 이게 토지에 관계되는 거, 농사에 관계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도전 드라마 정도전 할 때 정도전이 고려 말의 토지제도가 엉망이다. 쉽게 얘기해서 고려 말의 토지제도가 엉망이니까 이성계 장군 나하고 손잡고 고려의 토지제도를 개혁합시다. 근본이 뭐야? 기본은 정전제다. 이러한 과거에 이런 정전제가 있었으니 우리 한번 토지 개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 이성계가 장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좋긴 좋은데 그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성계 장군이 이걸 결국은 그걸 못하고 이제 토지개혁을 못하고 이제 좀 완화된 토지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절충형 토지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조선의 토지제도예요. 그나마 조선이 오늘날 600년, 500년에 간 것도 그런 토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했기 때문에 500, 600년에 이제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역사를 말하면서 이 정전제니 이런 걸 고조선 역사하면서 토지제도 이런 얘기는 허황된 얘기다.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고조선은 이런 나라에서 좋은 나라에서 이런 얘기만 했지 실제로 토지제도를 어떻게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지은 거야. 이 얘기는 이제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고조선에 정전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전제는 이제 맹자에도 나오고 이제 주요 지역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나라, 주대 이런 나라 하은주 시대 했고 그 다음에 고조선 정전제는 제가 처음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시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아시죠? 2300년 전에 맹자가 왜 토지제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냐면은 첫째로 전국시대니까 그때도 막 나라가 어지러워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패도 정치를 해. 그야말로 권력만 장악하면 되고 힘으로 이웃나라 침략에 들어가가지고 땅만 차지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맹자가 그게 아니다. 너희들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이런 정전제가 있는데 지금 백성을 위해서 왕도 정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맹자의 왕도 정치라는 말이 정전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가 왕도 정치를 하려면은 과거의 하은주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정전제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우시 때는 50묘를 공법을 썼고, 은나라 때는 70묘를 이게 줘가지고 조법을 썼고, 주나라 때는 100묘를 줘가지고 철법을 썼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을 어떻게 나눠줬느냐? 하우시 때, 우나라 때는 50묘씩 땅을 내고, 묘라는 건 토지의 면적 단위예요. 그래서 50묘씩 나눠가지고 농사를 지켜야 하고, 은나라 때는 70묘씩 나눠주고, 주나라 때는 100묘씩 나눠줬다. 이렇게 그때 이 당시에 하은주 시대, 그때를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왜 이상적인 사회가 어떻게 뭘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정전제를 해가지고, 토지를 근둥분배해가지고, 이 토지정책, 농사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지상낙원이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이웃나라 싸우는 전쟁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제들을 배워가지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라. 그게 맹자가 말한 전 왕도 정치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데 맹자는 그 말을 자기는 왕도 정치의 표본으로 제시했는데, 그때는 정지라는 말을 썼어요. 우물정자, 따지자 해가지고 정지를 이라는 제도를 했고, 정전자라는 말은 주자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제 이 맹자가 말한 이것이 바로 정전제다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 이 정전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얘네는 사람마다 달라요. 주자는 은나라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왕부지라는 그 역학자는 황제한테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이이라든가 정약육은 기자한테 나온 것이다. 또 뭐 이기는 요순시대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정전제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들어 그 기원에 관해서는 각자 이제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 이제 이런 이 중국의 기원을 두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제 진짜 정전제는 어디서 왔겠느냐? 1,2의 땅은, 1,2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리가 4km죠? 1,2라는 건 한 400m 되지요? 근데 그때 보면 한 450m 정도 이렇게 되는가 봐. 좀 이게 왜냐하면 자수가 시대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지금 자수하고는 틀리니까. 우물정자로 나누면은 9등분이 돼요. 그런데 바깥에는 8사람한테는 땅을 주고 가운데는 땅을 나누지 않고 공전으로 같이 농사를 지어요. 이 바깥에 8사람이 가운데 있는 땅을 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세금을 내고 바깥에 있는 농민들은 이 8가구는 자기가 자기 땅을 줘가지고 그 자기가 뭐 식량으로 삼는 거예요. 땅은 9등분으로 나누는데 8사람, 그래서 각각은 8가구한테 나눠주고 가운데만 공전으로 해서 같이 와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거기서 난 것을 그대로 이제 세금으로 바치고, 자기는 자기가 소득한 수확 거둔 것은 자기가 사전에서 찍은 것은 자기 수확으로 챙기고 이렇게 됐죠. 선공후사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농사법을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농사법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 먼저 누구 땅부터 어딘 땅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공전을 마무리해놓고 돌아가다 자기 땅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선공후사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농사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900묘. 그래서 이제 아무튼 했는데, 제가 이 묘라는 말을 제가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보통 50평에서 한 70평 정도 돼요. 한 1묘당. 그러면 50평이라면은 100묘는 5,000평이죠? 그렇죠? 100묘. 우리 가구당 땅을 내가 농사 땅을 받는 게 5,000평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평이면 한 가구당 많은 땅인가요? 적은 땅인가요? 그러니까 25마쟁이니까 옛날에 지금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거로 보더라도 25마리 농사 짓는 집은 중농가구였었어요. 사람이 항심이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항산이 있어야 돼.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자기 농사거리, 자기 먹거리, 요즘 말로 먹거리, 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항심을 갖지요. 농사거리가, 일거리가, 먹거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항심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변덕을 부리게 되니까,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을 가진다. 이게 맹자의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정전제에서 저런 근원들이 벌써 이제, 그러니까 3,000년 전, 4,000년 전, 그때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저랬던 거예요. 공법이다, 조법이다, 철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농사를 짓게 했는데, 그러면 손공사,
앞에 공전 농사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사전에 들어가 자기 땅을 짓는데 사전에 지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나머지 8가구들이 돌려가면서 품앗이로 했겠죠. 우리 시골 말로 품앗이로.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8가구가 돌려가면서 자기 농사를 자기 집 지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건 품앗이하고 협동정신 이 상부상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우리의 가지고 있던 옛날 그 두려니 이런 미덕이 다 여기서 정전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사회 구조가. 거기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족법이다, 철법이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방법인데, 제가 저도 이거 맹자를 읽으면서 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공법이라는 게 뭐냐, 이 땅을 나눠주는데, 개인이 경장해서 개인이 납세를 하는 거야. 예? 50묘를 줘요. 하나라 때는 개인당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가구당 50묘씩을 주면은, 그냥 내가 개인이 경작해서 개인이 납부를 하면 돼. 얼마? 정액제야. 10분의 1만 납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은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경작하는데 공동 납세야. 아까 했죠? 그 공전을 공동 농사지어가지고 공동 납세하면 같이 가서 납부하면 돼. 끝나. 주나 철법은 어떻게 하냐면,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공동 경작하면서 공동 납세하게 한 것 같아요. 사전은 사정인데 너희들 멋대로 하는 건 아니야.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해가지고 공동 경작하면서 사전을 갖되 세금 날 때는 또 이게 공동 납세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 주나라 때는 어떤 은나라 때와 같은 그런 좀 느슨했던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제 경전을 이해했습니다. 한나라 때는 50묘씩 주면서, 그러니까 50묘 주니까 공전도 50묘죠. 개인도 사전도 은나라 때는 70묘고 사전도 70묘, 아니 공전도 70묘인데 단 이렇게 나왔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70묘 공전 아까 가운데 땅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농막을 지어야 돼. 14묘에다 농막을 줘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이 농막에서 자야 돼요. 8가구가. 그러니까 14묘에다가 14묘니까 이게 50평씩 하면은 얼마예요? 700평인가? 700평에다가 8칸을 집을 줘가지고 농사 짓는 동안에는 여기서 자게 했어요. 가운데 공전 땅에다가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이 있어야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막을 줘요. 그 나머지가 이제 56묘야. 그러면 56묘를 8가구가 나오니까 7묘씩을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철법은 100묘를 이때 준나라 때는 100묘씩 받았는데 농막이 20묘예요. 나머지가 80묘야. 80묘 가지고 8가구가 나누면 10묘씩, 10묘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이 결국은 세금 내는 것이 된다. 이것이 이제 세금 내는 계산법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 이제 맹자가 이렇게 되고 조금씩 밝혀놨는데 주자가 그걸 또 잘 따져가지고 주자가 그런 건 잘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전 9일법이라는 말도 하고 정전 11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주역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주역에도 정은 개업하되 불개정이니 무상무도 가며 해가지고. 이제 제가 40년 전부터 제가 주역을 배웠어요. 근데 주역을 배우는데 우리 그 주역 공부하는 모임의 로고가 이 정전제예요. 주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정은 개업하되 불개정이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거예요. 정은 그러니까 이 정전제의 가장 기초단위예요. 기초단위.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를 부라고 그래. 요즘 우리는 가구라는 말을 쓰는데, 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정전제가 결국은 구부야, 구부. 가운데는 이제 공정이지만, 이 부로 보면은, 나누기로 하면요, 구부라고 그래요. 이게 그 하나하나를 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전제가 이게 가장 기초단위고, 이 정전이 4개 모이면 읍이 되는 거예요. 읍. 그러니까 읍이라는 게 그냥 마을, 그냥 단순한,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읍이라는 건 단순한 마을이 아니에요. 정전제 4개 모여있는 마을이니까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예? 가구수가 32가구. 이 32가구가 돼야 바로 이제 읍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이라는 마을이, 이 마을 단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전제에서 나온 마을 단위가 읍이라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돼요. 시장도 여기서 나왔어요. 시장도. 시장하고 정전제가 무슨 관계 있겠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시정잡배라는 시정이라는 말 사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시정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 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이 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의 발견이 뭐냐 이게 우물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우물 발견이 우연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안가에서 농사를 지고 살다가
육지에 올라와서 이제 우물을 발견하면서 육지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농경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게 대단히 인류 역사에서 우물의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우물이 없으면 바닷가로 물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지 내륙에서 살 수가 없죠. 아무튼 인류 역사에서 우물이 발견된 것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이제 우물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그 정전제가 나오게 되고, 정전제는 그때는 사유재산이 없을 때니까 국가에서 땅을 그래서 토지제도로 이런 정전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거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주역에 있는 용어를 보면 결국 왕도 정치, 가장 공평한 정치를 정전제로 시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학자 야산 이달 선생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역학자인데 주역에 있는 것으로 이상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강원도 철원에다가 수십만 평 땅을 가지고 8가구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땅을 그 대신 현대에 맞게 900묘씩 땅을 나눠줘가지고 농사를 져봤어요. 실제 주역 배운 제자들 데려다가 실제로 해봤어. 그러면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가운데다 우물도 했지만은 병원도 짓고 공장도 짓고 사무소도 하고 상점도 해가지고 현대적 개념의 정전제를 만들어서 과연 이 옛날 3000년 전의 정전제가 지금도 가능한 얘기냐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땅을 사가지고 땅을 줘서 농사를 잡았는데 5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얘기구나. 5년. 근데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때는 사유재산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사유재산이 너무나 머릿속에 쳐가지고 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농사 지을 때는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전 지을 때는 사람들이 게으르서 안 나오는 거야. 공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문에 보면 이 정전제, 이건 그야말로 정전제 로고야. 그래서 이제 위에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기우제? 아무튼 저기 뭐 방아 찢는 거 뭐 그런 모습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전제에서 방아 찢는 모습, 이게 이제 근문에 나옵니다. 원래 이제 정전제가 가운데 점 찍히는 게 우물정자예요. 지금은 이제 우물정자 가운데에 점을 생략하고 있지만 원래 정자의 정자는 가운데 점 찍는 게 우물정자의 정자예요. 맹자는 이제 하운주를 설명하면서 특히 주나라 문왕, 이렇게 또 주나라 공유, 역사적인 인물인데 좀 말이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맹자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주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전제가 시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고. 주자는 하운주 중에서 은나라에서 정전제가 시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맹자 본인은 문왕의 정전제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시온을 어디다 두지는 않지만 아무튼 맹자 마음은 그 문왕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유라는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들이 나와요. 과연 이제 하운주에서 정전제가 나왔느냐, 이 문제에 이제 의심을 갖고, 그런 문제에 가장 먼저 의심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5월 춘추라는 책에 보면은 우임금 때 중국의 하나라인데 예를 들어 뭐 BC 2000년에서 뭐 1900년 사이에 뭐 연구에 의하면은 대홍수가 있었는데 홍수를 이기기 위해서 통수지라고 그래요. 그 치수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단군의 아들 태자 부루가 가서 우임금한테 홍수 다스리는 치수법을 오행 치수법을 전해줬다. 이런 기록이 5월 춘추라는 책에 적혀 있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적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돈이 조선에서 뭘 받아서 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니까 책에다가 쓸 때는 꿈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썼어요. 예? 이 조선에서 받았으면 조선에 누가 이렇게 전해줘서 이러한 제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잘 극복을 했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꿈속에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임금이 훌륭한 우임금한테 꿈속에서 누가 일러줘가지고 이런 홍수를 이기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5월 춘추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책은 다 이렇게, 그 받은 사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막 꿈에 내려줬다. 막 상제님이 모여줬다. 이렇게 막 각색을 해가지고
역사책을 이렇게 만들어요. 속일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미푸르산 주신지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신. 이걸 다 내가 받았는데, 그 공덕이 누구의 공덕이냐면, 주신의 공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주신의 공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주신을 이제 단지 신초스님이 중국책에 적혀 있는 저 주신이라는 말은 바로 숙신이고 고조선이다. 이제 단재 스님이 그렇게 이제 입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 너희들이 받은 통수질이, 이 치수법도, 오행 치수법도 바로 고조선에서 온 것이고, 정전제도 고조선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단재 스님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꿈속에 누가 창수사가 졌느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어도 주신이란 말은 차마 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신에서 온 것이면 그 주신은 숙신이고 숙신은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사마천 사기의 그 주석집 정의에도 저런 현이 창수 차다라는 말이 문헌상으로 들어가요. 5월 춘추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역사책이거든요. 물론 신화적 표현도 좀 있지만 다 무시는 못하니까 사기 정의 장수절이가 주석에 넣을 때 저 규제는 따다가 넣었어요. 예. 현이 창수자라는 말을 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럼 현이가 뭐냐면 현이가 오늘 말로 바로 동북이, 북쪽. 현은 거물 현자는 북쪽을 상징하잖아요. 현무인데 북쪽. 그러니까 하나라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을 때 상징적으로 현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말로 북동이다. 예. 동인데 동북쪽에 있는 동이다. 아니면 또 북쪽, 북이다. 이렇게 이런 말로 해석을 하죠. 또 이제 삼해경에 보면은 불암산에 숙신국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바로 숙신국은 백미래, 흰백자 백미는 저게 사실은 이제 맥이라는, 맥하고, 이 맥에도 일백백자가 있나, 흰백이나 일백자나 옛날에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저 백미라는 말도 이제 뭐, 흰 백성들이 뜻이지만 맥족이라는 의미가 이제 강하죠. 산해경책만 하더라도 왜곡이 이제 덜 되는 때예요. 그래서 간혹 역사의 진실을 말해줘요. 이 산해경에. 예. 산해경에 이제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선이라는 말이. 사마천 사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좀 모하지만은 우리 동이 역사를 지우는 쪽에 몰두한 거예요. 사마천 사기가 개인은 위대하지만은 우리 동의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를 지우는 쪽으로 역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사이사이에 그래서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단재 선생님이 그나마 저렇게 현이 창수자다가 바로 이제 고조선이고, 저 현이 창수자다가 누구냐? 바로 단군의 태자 아들 부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뭐냐? 조정시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정시민은 바로 우가 부르로부터 정전제를 받아 전수받아서 백성들에게 시범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단재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 규절에 의해서 이제 고조선의 정전제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상고서라든가 조선 상고문화사 이런 책들을 왜 저런 책이 귀하냐. 그냥 한 개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개인의 역사 저작물이 아니고 저말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문화사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역사책이에요. 저런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걸 알 수가 없는 책이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역사에 묻히는 책이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책들이 우리한테 귀한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경전착정이라고 그랬어요. 저 말을 이제 여기, 이 경전착정인데, 이 말을 정전, 착정이라고 말을 바꾸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개념이 그 현상을 이승유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밭을 갈아가지고 이게 우물을 뚫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 말을 다시 바꾸면 경전 착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이승희가 정전제는 주자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오히려 그 말을 따라 쓰지 않은 이승희의 저 말이 더 원형에 가까운 말이죠. 만약에 주자가 쓴 저 말을 이승희가 따라 썼으면은 주자의 책을 보고 베꼈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식으로 경전착정이라는 말, 저 말 속에는 바로 고조선 시대에 저러한 정전이라는 농사법이 있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단어 하나가 무척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제를 모르면 저 단어가 그냥 뭐 일상적인 단어로 흘러가 버리는데 저런 단어를 이제 정전제를 염두에 두면은 제왕원기 이승희도 바로 정전제를 염두에 두고 그때의 언어로 저렇게 말을 썼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단군세계예요. 나는 이 단군세계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책인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단군세계에 보루단군 제10년 경술 BC 2231년 4월에 토지를 정과 구로 나누어서 이게 그것은 이제 뭐냐면 획구정이라고 했더라고. 원문에 획구정이라고 했어요. 전교를 정해 백성이 스스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말은 구정제예요. 구와 정으로 토지를 나눴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원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BC 2229년에 신주 기기가 7혈과 구정도를 만들어 바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 때는 정전제라는 말은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정전제라는 말은 주자가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맹자는 그것을 정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제도에 관한 원형의 말이 뭐겠냐. 가장 오래됐다고 보는 단군세계는 구정제라고 그랬어요. 구정제. 언덕구자를 썼어요. 언덕구자. 저 말이 가장 원형의 말일 것이다. 구정제라는 말이. 왜? 맹자의 말도 때가 묻지 않고 주자의 말도 때가 묻지 않은 원형의 말이니까 저 말이 가장 오래된 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정도를 바쳤다. 이거요. 근데 이렇게 문헌에만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뭐, 이거 아무리 오래됐다고 우리가, 벌써, 이대로 보면은 몇 년입니까? 4200년 전에 정전제가 고조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뭐예요? 다시 보세요. 아까는 이 구부가 가장 정전제의 기초 단위가 9부가 모이면 우물정자가 되고, 우물정자가 4개 모이면, 4마을이 모이면은 읍이 된다고 했죠? 읍이 4마을이 모이면 구가 돼요. 그러니까 구정제라는 것은 정전제의 기초 단위를 설명한 거예요. 부가 모여서 우물정자가 되고, 4개가 다시 4개 모여서 마을읍자가 되고, 다시 4개가 모여서 언덕구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전제의 기초 단위예요. 그래서 정읍구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전제 공부하면서 단군세기에 언덕구자가 무슨 뜻인지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유감스럽게도 이 중국에는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이 13경, 사서 중국에는 사서오경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범위를 넓게 하면은 주례, 주나라의 예절을 기록한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주례라는 책에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나라의 나라를 세울 때 모든 주나라의 모든 예법과 관제와 관직 모든 그 제도를 위집돼서 한 게 주례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서상경은 봤지만 주례라는 책은 안 봤거든요. 주나라 책에 이 구정제의 연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사서상경을 공부할 때 그런 모든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고조선 문화가 절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우리 고조선 책을 보고 이렇게 자기식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서삼경이다 뭐 주례다 이런 책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고조선 역사 문화 관직 제도가 다 일리 흘러 들어갔구나 라고 해서 주례에서 기록을 해줬구나 이게 좋게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야 돼. 네? 왜? 우리는 우리는
우리 문헌 가지고는 구정제, 정읍구라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못해. 왜 언덕구자가 왜 들어갔지? 대구가 그래서 대구인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대구라는 용어도 그냥 언덕구, 단순한 언덕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농사법에서 옛날에 농사법이 그 우리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저건 어느 것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예, 다 그것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 역사고 이게 넓게 보아야 한다. 다만 거기서 주격을 혼동하지만 알면 돼. 우리는 주격을 혼동하니까 사사상별 단지 신촌생이 그랬잖아요. 뭐 공자를 배우면서도 우리는 조선의 공자를 배우지 않고 공자의 조선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게 다 주격이 전도되는 학문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조심하면은 학문은 다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BC 2229년에 구정도를 그려 바쳤다고 했어요. 구정도를 바친 게 구정도가 뭐냐 이거야. 그 내가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추정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게 구정도예요. 구정도. 이게 구정도예요. 우물정자가 4개가 모이면 읍이 되고 읍이 4개가 모이면 언덕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단군세계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지 않으면 단군세계가 뭐 위선이 뭐 하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군세계를 위선이 뭐라고 할 요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연구에 몰두해야지. 이 단군세계는 진서 중에 진서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단군세계는 진서 같아. 근데 구정제의 마지막 말이 참 묘해요.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했다. 이건 군더더기 말 같은데 정전제가 왜 나왔냐?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꾸 분쟁이 생겨. 이 토지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막 이거 말이야. 사리새우를 채우게 되려고 서로 막 싸우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정전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갑자기 왜 정전제 설명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겠다. 이 말이 좀 엉뚱한 말 같은데 저 나온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저 말이 합리적인 말이에요. 아주 저것이 문제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때도 이 땅을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 정전제가 토착되기 전에는 엄청 많이 그런 분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공전과 사전을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저 무사리,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전 문장에는 없지만은 공전과 사정을 구분해줬다 이 얘기고요. 중세기 좋은 점은 바로 이 주자, 맹자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구정제라는 독특한 말을 썼는데 이 구정제라는 말은 중국 문헌에 나오지 않아요. 중국 문헌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독특한 말이고 저 말 하나로 봐도 단군세기는 우리가 문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부가 모여서 정이 되고 내정이 모여서 읍이 되고 읍이 4개의 읍이 모여서 구가 되고 그 다음 보세요. 4구가 모여서 전이 되고 4전이 모여서 현이 되고 4현이 모여서 도. 이때 이제 도읍도자가 그때 나오는 거야. 도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 정전제가 모여서 가장 큰 단위가 도읍조자 도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이해가 됐죠? 저게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정전제에서 나온 정전의 그 범위를 땅의 크기로 저런 전이다, 현이다, 도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행정구역의 기초 단위는 바로 우물정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알으면 완전 우리가 4000년 역사를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저런 거에 대한 기본 역사적인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하가점 하층문화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복잡한 건데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홍산문화 아니면 이런 말을 그냥 간혹 들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냥 이해를 하세요. 홍산문화는 BC 4500년, 오하량 유적은 BC 3500년, 하가점 하층문화는 2300년에서 1600년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도 근대화가 되다 보니까 땅을 팔 때마다 세상에 없는 역사에 처음 보는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유물들이 땅속에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이제 이름을 짓는 거야. 홍산문화가 가자. 언제냐? 가장 4500년, 또 오하량 유적은 3500년, 하가점 하층문화는 2300년 이렇게 정했어요. 왜? 땅을 파보니까 서로 다른 층에서 땅이라는 건 땅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있어요. 층층이.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요 층은 뭐다, 요 층은 뭐다. 다 유물이 틀려.
근데 이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나온 유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문제 유물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 언제요? 23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나온 유물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하가점, 지금 말은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이 유물이 나온 거예요. 이 유물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전지 모습. 정전제죠. 아무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 이렇게 정전, 그럼 이게 뭐 어떤 용도로 썼을까? 어떤 분이 요것은 아마 그때 관리들이 정전제 설명하려고 이게 손바닥만 해요. 조그만해. 정전 벽돌인데 조그만데 아마 요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당신 땅은 이거요. 당신 땅은 이거 이렇게 농민들한테 정전제 설명하려고 저걸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 예?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여기 우아량이라는 아까 내가 우아량 얘기했죠. 이 우아량이라는 곳에서 정전 벽돌이 나왔어요. 근데 우아량은 이제 홍산문화에 해당되는데 저기가 홍산문화와 하가점 하층문화가 겹치는 곳이에요. 다행히. 예. 16지점인데 저희가 겹치는 곳. 겹치는 곳에서 바로 이 벽돌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같이 이제 정전 벽돌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뒷면에, 앞면은 우물정자가 새겼고, 뒷면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정전 벽돌인데, 중국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것을 내가 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발견하고 내가 이걸 논문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40년을 주역 공부하면서 이것만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건 제 머릿속에 그냥 자연히 이건 정전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5년 만에 이제 지난달에 완성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줄을 그은 것은 그걸 수라고 그래요. 바깥에 세로보다 어때요? 굵기가 같아요? 틀려요? 굵은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굵어 보이죠? 이 가운데 선은 바깥선의 굵기가 반이어야 돼. 도랑을 팔 때 여기는 2자를 파고 여기는 4자를 파야 돼.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줄에 있는 거야. 가운데 도랑은 바깥 도랑의 반이어야 된다. 그 2자, 4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례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는 정전제를 설명하는 그 벽돌이다. 우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볼 때 단군의 아들 태자 보루 때에 저 정전제를 시행했다고 하니까, 구정제를 시행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군 건국을 BC 2333년이면은 4300년 됐는데, 넉넉 잡고 4200년 전에 저런 농사법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저런 농사법을 가지고 당시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마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당신 땅이야. 여기는 당신 땅이야. 여기는 공전이니까 너희들 같이 농사 져야 돼. 이렇게 일러주는 홍보용 벽돌이었다. 저 새로운 정전제가 시행이 되니까 당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마을마다 따지면서 여기는 너 땅이고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네 땅 다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역할로 바로 저 벽돌이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침이 됐냐. 뒷면에는 우물이 새겨 있고, 앞면에는 우물정자가 그려 있고, 이게 이 정도로 침이 됐다는 건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항상 기준이 됐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위치는 바로 이제 여기 우아량, 조양 옆에예요. 조양의 서쪽인데 조그만 마을이야. 옛날에는 이제 우아량의 마을이 이름도 없었어요. 유물이 땅에서 나오니까 세상에 이제 우아량은 세계적인 도시예요. 세계적인 지명이 됐어요. 이 파란 점 찍힌 이 찍힌 데가 바로 하가점 하층문화. 요때 나왔던 유물들이 발견된 지점을 점으로 찍어보니까 이 일대야, 이 일대.